네, 오래간만에들 만나셔가지고 좀 회포 좀 푸시고요. 인사 다 나누셨죠? 네, 네.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식순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가족문화회 연구회 원장 박현선입니다. 긴장을 안 했는 줄 알았는데 긴장을 한 것 같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단법인 한국가족문화원 창립 40주년과 이호재 선생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국가소멸위기 ESG 가족에서 답을 찾다라고 하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기쁜 날입니다. 가족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한가원이 이번 책을 계기로 지속가능한 가족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역사적인 날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호재 선생님의 서거 4주기이기도 하지만 선생님 탄생 100주년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선생님을 축제 속의 기쁜 마음으로 기억하게 하는 계기가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번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정말 그 자리가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출판 기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네, 김정선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족문화원 이사장을 맡고 있는 유아여대 김정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청명한 가을날 날씨도 너무 좋은데 이 귀중한 주말 오후 시간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매우 뜻깊은 한국가족문화원의 특별한 행사를 개최하게 돼서 더욱더 가슴이 벅찹니다. 오늘 저희 행사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한가원의 역사를 축하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입니다. 첫째는 오늘 한국가족문화원의 설립 40주년을 기념하고자 모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한국가족문화원은 1984년 3월 3일에 여성 한국사회연구회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당시 우리가 여사연이라고 불렀던 여성 한국사회연구회는 해직된 이호재 선생님을 위해서 제자들이 선생님의 연구 공간을 마련하고 마포에 마련을 하고 또 선생님의 가르침을 계승해서 여성의 시각으로 여성과 가족과 또 사회와 통일의 문제까지 모든 문제를 연구하는 여성 연구자의 메카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이후에 2003년에 사단법인 한국가족문화원으로 계승을 해서 저희가 가족 연구와 또 실천에 매진함으로써 양성평등이 보장되는 가족과 사회 실현을 추구하는 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의 세월 동안에 즐거운 때도 많았고 또 실은 문을 닫아야 되지 않냐 하는 심각한 걱정을 할 정도로 어려울 때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한결같이 지켜온 힘은 오롯이 이호재 선생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으로 우리 한국가족문화원을 만들고 지켜오신 고모님들과 이사님들 그리고 선배 연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서 나온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올해가 우리의 참 스승이시고 가족사회학의 선구자이셨던 이호재 선생님의 탄생 100주년이자 서거 4주기입니다. 지난 2021년 한가원에서는 일주기 추모집 함께를 향한 아름다운 삶이라는 책을 출간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호재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탄생 100주년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우리 사회의 가족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기 위한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극저출산에 의한 국가 소멸론이 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아마 너무나 다 잘 아시는 사실일 겁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와 지자체, 기업 모두가 나서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마다 노력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이나 인프라 구축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사회 문화적 요인을 간과한 결과일 것입니다. 저희 한가원 연구진은 이러한 저출산 국가 소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족이라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단편적인 인구 분리기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가족을 만드는 전략이 무엇인가에 천착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은 가족의 지속 가능성 과제를 가족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가원은 ESG 가족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만들어 사용하고 지속 가능한 가족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간하는 국가소멸위기 ESG 가족에서 답을 찾다라는 책은 이런 한가원의 노력의 첫 결과입니다. 자세한 책의 내용과 또 의미는 뒤에서 다시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겠지만, 오늘 이 책의 출간을 기점으로 해서 한가원의 가족 연구의 선도적 역할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 책이 나올 수 있게 옥고를 주신 저자분들과 또 한가원을 지켜온 고모님들께 또 이사님들께 또 표지에 민화 작품을 제공해 주신 전정식 작가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책의 출간과 또 오늘의 이 행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원장님과 또 임원진들 또 사무국장님께도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효재 선생님과의 인연을 기억하면서 일주기 추모집에 이어서 이번 책까지 발간해 주신 윤관백 선인출판사 대표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효재 선생님께서 해오셨듯이 이 책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족을 다시 생각하고 가족의 지속 가능성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한가원의 40번째 생일을 다 같이 축하하면서 오늘 의미 있는 행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사장님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이사장님이 든든하게 계셔서 저희가 이렇게 일주기에 이어서 이번까지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오수경 이사님께서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오수경 이사님은 사회학과 동창회 회장을 역임하시고 지금까지도 계속 많은 자문을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정말 든든한 후원자이시기도 합니다. 오수경 이사님 나오셔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창회 일을 평생의 업으로 생각하고 최고 기록을 지금 내고 있어요. 이대 사회학과 동창회 한 23년째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 일생에 굉장히 아주 프라우드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배님들을 계속 모시고 뵐 수 있는 게 저의 영광입니다. 이 책을 보면 사실 제가 요 소개에 저희 선배님들하고 동창만 소개하고 모르는 분은 각자 소개하세요. 제가 아주 편한 일을 맡았습니다. 책이 촉감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일단 보고 싶고 만져보고 싶고 지질도 좋아요. 소개, 내용 안 봐도 이렇게 만지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 책이라는 게 겉만 번드러하고 왜 뭔가 손 대기 싫은 것도 있는데 이 책은 일단 굉장히 만지고 싶고 보고 싶은 그런 책이라 지지를 보시고 이게 보통은 아니겠다. 어느 출판사인지 조금 손해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벌써 질적으로 제가 여론조사 회사를 평생 하고 있기 때문에 느낌이에요, 이거는. 근데 어쨌든 굉장히 여기 오신 분들은 일당백을 하시는 분들이라 저는 여기 지금 오신 분들이 몇천 명 오셨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든든합니다.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활동하셨고 저는 사회학과밖에 모르니까 1회가 버티고 있어요. 동창회를. 1회 선배님, 공정자 선생님, 우리 장의순 선생님, 아무튼 동창회에 우리 공정자 선생님은 미국 갔을 때 빼고는 계속 오시거든요. 공정자 선생님 잠깐 일어나서 1회 선배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또 1회 우리 장의순 선생님이 굉장히 어드바이스를 하는데 현명하시기가 하늘을 찔러요. 저 장의순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1회에서 가장 빛나는 미모를 갖고 있었던 우리 정혜련 선배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지금까지 미스 유니버스감입니다. 진짜 캔디스 버게는 지금 그걸 뛰어넘었어요. 이미 80대 저 정도 미모는 보기 드문 미모입니다. 우리 젊었을 때 너무 존경하는 눈빛으로 봤고요. 정정식 선배님은 우리가 인사동에서 전에 할 때 제가 갔는데 온 사람들한테 손수건을 주시는데 까치 그림 민화 있는 걸 줬어요. 지금까지 제가 애장품이고 거기는 땀 씻는 것도 너무 공해요. 그리고 또 왜 이런 조그만 미니 가방을 주셨어요. 그 가방에 뭐가 있나 하면은 똑같이 그림 같은 게 있는데 그거 지금 베이지에 때 무지 탔는데 제가 그거 애용해요. 우리 전정식 선배님 한번 축하드리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1회가 든든히 바치고 또 2회 선배가 1회는 너무 열심히 하고 잘해갖고 전설이라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2회에서 남보다 10배 열심히 일해가지고 커버했어. 2회도 괜찮다. 우리 김영복 선배님 한번 2회 대표입니다. 지금 저 나이에 스텐트 몇 번 받고 심장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어쨌든 모임 있을 때마다 오시려면 오실 수 있으면 오세요. 너무 감사한 마음을 우리가 늘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반열에 쓸 수 있는 우리 박민자 선생님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박민자 선생님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리 동창들이 박민자 선배님의 덕을 안 본 사람이 드물어요. 덕성여대 계실 때 저부터 사실 제가 실력도 좋았지만 누가 알아주기 힘든데 저를 덕성여대 겸임교수로 좋은 자리를 해주셔서 제가 내 타이틀에 대학 교수, 그것도 겸임교수로 오래도록 빛나는 타이틀을 갖게 해주신 분이고요. 다른 분들도 지은이, 김자애 할 거 없이 전부 알고 보니까 전부 덕성여대에서 강사로 휘날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박민자 선생님 양평대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물론 이화여대에서 박사를 하셨지만 학부를 다 마친 분보다 10배 이상 우리 이대를 위해서 빛을 내주신 박민자 선생님 소개했고요. 제주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경비도 좀 많이 들고 시간도 드는데 강득희 선배님을 제가 소개하고 싶어요. 강득희 선배님으로 얘기하면 제주도에서 이렇게 오기도 힘들거니와 나 같으면은 이사를 핑계로 그다음에 모임 안 오고 싶어. 너무 피곤하잖아요. 거기에 지역사회에서도 활동에 너무 많으시니까 아마 좀 있으면 안 오시겠지 했더니 안 오시는 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건강하게 오래도록 오고 가실 수 있기를 저희가 기도할 뿐입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신영숙 우리 선배님 소개해 드릴게요. 한가원에 절대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진짜 하고 부부가 특히 해주셨던 분이 없어요. 그때 문화 그 행사 영화 보고 하는데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치밀함과 성실성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주도보다는 조금 가깝지만 전라남도 강진에서 온 우리 박춘호 선배님을 소개합니다. 박춘호 우리 선배님은 물론 강남구 구의원도 3선을 하셨고요. 전설적으로 강남에서는 인기 있는 분이에요. 사리 사욕 없이 주민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우리 사회학과에서 배운 거를 실천하신 분이고, 강진에 가서도 지금 너무나 농민들을 위해서 애쓰고 계세요. 제가 볼 때는 에너지가 뭐 몸이 어쩌다 저쩌다 하면서 넘치는 에너지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모든 사회학과 동창들이 존경하는, 그리고 객관적 사고방식과 올바른 태도, 이런 걸로 존경하고 있는 박준호 선배님 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너무 내가 그냥 중구난방해서 너무 죄송한데, 우리 이사장님 김정선 우리 이사장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예. 김정선 이사장님 같은 사람은 내가 평생에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적이 없고 일을 하면 아무튼 요만큼의 여축이 없어. 아주 진짜 누가 해도 우리 실수 많거든요. 저도 그동안에 어떤 때는 내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순간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 다 지워져서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 김정선 교수님은 엄청 진짜 현명하시고 똑똑하세요. 공부만 잘한 게 아니라 태도도 좋고, 나는 우리 이대를 앞으로 짊어지고 갈 훌륭한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랑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저의 동기지만 조성남 교수님이 한가원에 여기 이사로 와달라 해서 저도 오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와서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했는데, 우리 동기 조성남 교수를 일단 소개를 할게요. 조성남 교수는 누구보다도 너무나 선한 마음을 갖고 봉사를 너무 잘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드바이스를 그렇게 인생 살면 안 된다, 이런 거를 초지일관 평생 이렇게 살면 너가 진짜 곤란하다, 이런 거를 지적을 해왔는데 내 얘기를 별로 안 듣고요. 연금 받는 거, 대학 이렇게 우리 퇴직 후에 연금 받는 거 하나 받아들여서 굶어 죽지 않고 사는 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누구 타인을 위해서 이타심, 저도 교회 다니지만 사이비로 다니니까 저러지는 않는데 제정신이 아닌 조성남 교수를 볼 때 사실 존경합니다. 우리 동기지만 현재 사회학과 동창회장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박현선 원장님 제가 또 소개드립니다. 우리 사회학과에 박현선 원장도 앞으로 큰일을 할 사람이에요. 우리가 진짜 한가원에는 다 보배를 갖고 있는데, 이 사람도 어떻게 배웠는지 라인을, 김정선 교수의 라인을 딱 쓰더니 일도 잘 배워. 그래서 일도 잘해. 모두 이거요. 지금 이 가방 하나 여러분들이 허투루 보지 마세요. 요 가방이 좋을까요? 저 가방이 좋을까요? 이 저한테 어드바이스를 구한 유일한 사람이에요. 제가 워낙 까다롭고 뭐 하는데 몇천 원짜리 무슨 가방인데 그거는 안 되겠다. 내가 돈을 쓸 땐 써라. 그래가지고 이 가방 비싼 거예요. 근데 제가 요 정도는 해야 된다. 이러면서 제가 너무 길어서 죄송한데 제가 그래서 이 가방을 선택했는데, 여러분이 이거를 들고 다닐 때마다 한가원을 생각하고 이효재 교수님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애용하는 가방이 곧 성공하는 가방이라서 제가 박현선 원장을 허투루 보지 않습니다. 이분은 센스가 있는 분이에요. 잘 현명하게 앞으로도 한가원에 큰 도움이 되실 거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조윤주 국장, 한가원이 망가질까 없어질까 막 할 때 겨우 버텨준, 돈도 안 받고 조윤주 국장은 진짜 불쌍해요. 일 실컷 하고 나면 우리 장의순 교수님이 완전히 보면은
옛날을 말하면 사감 선생님 역할이에요. 그래서 뭐 잘못됐다, 뭐가 어쩌다, 왜 빨리 안 되냐 막 말씀하실 때 지금 월급도 안 주시면서 저렇게 해도 되나 걱정 많이 하고, 제 후배지만 제 조만간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끝까지 그래도 내가 그래서 그 태도를 굉장히 높게 봅니다. 너무 사랑하는 후배 조윤주 국장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명만 제가 더 하고 마무리를 할 테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 김엘렌 부원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예, 한번. 일단 사람이 큰 일을 하려면 등치가 있어야 돼. 내가 볼 때 오늘 채공기고 뭐하고 할 때 큰 기여를, 일단 지적인 것도 있지만 등치가 있어야 우리가 일을 막 시켜요. 근데 너무나 든든한 우리 한가원의 진짜 구원군을 어디서 어떻게 꼬셔서 모셔왔는지 이따가 부원장님 또 나와서 말씀하실 때 기대가 큽니다. 이상으로서 저는 우리 동창 위주로 소개를 마쳤고, 박현선 원장님께서 그럼 나오셔서 소개를 해주세요. 제가 다른 거는 몰라도 정말 여기 계신 분들 역할 분담은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오수경 이사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일주기 때는 아무래도 좀 그 추모식 겸 했기 때문에 조금 무거운 분위기였는데요. 오늘은 정말 축제의 장을 제대로 오수경 이사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지금 소개해 주신 오수경 이사님이나 소개받으신 분들이 지금의 한가원을 있게 한 저력이고 힘이고 앞으로 나가게 해줄 추진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원장으로 할 일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딱 절반은 우리 고모님들, 이사님들, 동창의 선배님들 잘 모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요구사항이라도 다 받아들이고 실천하자는 게 저의 일단 기본적인 자세인데요. 앞으로 이제 제가 다른 사람이 원장이 되더라도 그거는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저희 한가원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반은 연구소로서 또 교육하는 곳으로서 그런 우리 계속 어떤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내고 연구를 진행하는 부분인데요. 그것이 절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오늘 이 자리는 꽉 차야 되기 때문에 정말 제가 이 많은 분들을 오시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여기 안 계신 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최대석 교수님이시고 이화여대 부총장님도 하시고 지금 북한학과에 계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셨지만 퇴직을 하셨지만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한가운데도 방문해 주시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부원장이랑 같이 가서 최 교수님 만나 뵙고 출판 기념회 얘기했더니 되게 안타까워하신 게, 저희가 출판 기념회가 좀 급하게 잡혔잖아요. 그 전에 청주대에서 국제정치학회의 사회를 오늘 보신다고 하면서 인사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영철 서강대 교수님이십니다. 좀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죠. 이대 사회학과는 아니지만 서울대 사회학과 출신이시고요. 또 북한학을 하면서 북한학계에서는 정말 학문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매우 인정받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정영철 교수님 모셨고요. 그 다음에 먼저 남자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예? 아니 저 민망한데 저희 엄마세요. 방년 90세이시고 35년생. 예. 이 성은 이시고 규자 인자신데요. 저희 자연산 그대로이십니다. 그래서 건강관리를 잘 하셔서 조선현 선생님의 웰에이징에 좀 표본도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사람은 선병주 변호사인데요. 예, 저희 남편입니다. 예. 네, 한가원
네, 또 후원도 계속 해주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해주실 거죠? 예. 네. 요번에 그 북한 대학원 대학교에서 박사 따서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최대석 교수님, 정영철 교수님, 또 선병주 변호사 세 사람을 그 특임 전문위원으로 위촉해서 이제 전문 용어로 코가 끼게 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금전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연구적으로나 도움을 줄 수 있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 한가원의 특징이 뭐냐면은 거절은 없기 때문에 그냥 수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박수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최성희 교수님, 그 두원대 최성희 교수님이십니다. 예. 제가 그 동안이라고 자부를 했는데 저보다 더 선배님이신데 저보다 어린 정도로 알 정도로 동안이시고요. 사회복지학 전공을 하시고 현장에서 또 학교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한 분을 더 제가 소개를 예, 해야 예. 될 것 같아요. 전정식 여사의 아드님이 싱가포르에서 아주 큰 사업을 하시는데 며칠 전에 마침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님을 몸이 불편하신데 어머님을 부축하면서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저자로 되신 분들은 이따 저자 소개하는 난이 있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리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쭉 보니까 저자의 조영남 이사님이 안 들어가셨기 때문에 조영남 이사님 저희 이게 빈말이 아니라 저희 책의 일부가 나올 수 있게 된 게 보육진흥원에서 저희한테 수의계약으로 프로젝트를 줬기 때문에 모두가 가능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 그 기념품 여기 USB 충전기 그것도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조성남 이화여대 사학과 동창회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실 겁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수경 전 회장이 직업으로 동창회장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감히 제가 현직 동창회장이 되는 바람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침 소개도 다 하셨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의 반 이상은 했지만 안 된 부분 그리고 현 동창회장으로서 이화사회학 동창들을 대표해서 한 말씀 축하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저는 조성남이고요. 오늘 이렇게 시적절하고 의미 있는 주제의 책을 출판하게 된 것을 축하하면서 정말 진심으로 함께 기뻐합니다. 아울러 우리 한가원이 40주년을 맞게 된 것을 기념하고 또 우리의 스승이신 이호재 선생님의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라서 더 큰 의미로 다가오면서 감개무량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미 반세기 전인 70년대에 선생님을 가르침을 받은 학생으로 만났고 또 선생님께서 퇴직하시던 해인 1990년에 그 자리를 물려받아서 사회학과 교수로 임명되었습니다. 또 그 후에는 한가원의 이사장으로 함께 해왔던 세월이라서 오늘 특별한 감회에 가슴 벅차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 사회학과 동창회장으로 축하의 인사말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한가원의 40년의 지나온 길에는 아까 우리 이사장님과 원장님도 말씀 있으셨지만 정말 많은 제자들과 후학들과 함께 해온 길이었고 그 가운데 연구를 함께 하고 책을 내고 다양한 주제의 심포지움과 세미나를 해왔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저는 오늘 특별히 저희 이화 사회학 동창들이 한가원과 함께한 시간과 또 선생님에 대한 사랑과 정성을 기억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 1회 우리 동창 선배이신 장희순 선생님 비롯하여 공정자 선생님 계시지만은 이효재 선생님의 1호 제자들인 사회학과 동창 1회 선배님들은 한가원의 초창기부터 해직 상태에 계신 선생님을 위한 연구소를 만들어야 된다고 돈을 모으러 다니시고 또 연구소의 사무실을 찾아서 헤매면서 곳곳을 뒤지어서 다니면서 사무실을 구하셨던 분들이십니다. 오늘 또 출판 기념회를 하는 책자 표지의 그림도 우리 1회 선배님이신 전정식 동창님께서의 작품입니다. 선생님이 올해 100주년 탄신 100주년 기념을 자리인데 요즘은 100세 장수 시대인데 선생님이 지금 여기 생존해 계신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정정한 1회 선배님들이 선생님과 함께 하면서 한가원의 축하의 기념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정말 감개무량하고 선생님은 하늘나라로 가셨지만은 뭐 불과 96세에 떠나셨지만 100세 장수 시대에 우리와 함께 늘 계신 것으로 생각이 되면서 더욱 감개무량합니다. 1회 선배님뿐만 아니라 그 후에 우리 2회 동창이신 김용복 선배님을 비롯해서 동창들 모두가 이효재 선생님 장학금을 모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 여성을 전공하는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해 왔고 지금도 장학금을 학교에서 사회학과 중심으로 가족과 여성을 전공하는 학생들, 후학들을 위해서 선생님의 정신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동창들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과 후배들이 선생님의 뜻과 여성과 가족에 대한 애정을 이어받아서 한가원의 이사장으로 역임하시고 또 원장으로 역임하시면서 꾸준히 대를 이어서 한가원을 섬겨 오셨던 많은 고모님들이 여기 자리하고 계십니다. 현재 이화대학교 총장으로 계시고 또 이렇게 부총장으로 계시고 그 학교를 위해서 애를 쓰시면서 끊임없이 한가원을 지원하고 관심을 가져주신 든든한 동창님이 우리 사회학과 동창들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모두 박수를 한번 좀 쳐주시는 게 네, 우리가 너무 자랑하면은 좀 그렇지만은 현 동창 이화대학교 총장 김은미 총장과 현 이화대학교 부총장 김정선 이사장님이 사회학과 자랑스러운 동창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가 얼마나 특별한 자리인지 총장님 빽도 여기는 감히 들어올 수 없는 특별한 자리입니다. 여기는 이화 최고 지도자 과정들만 중심으로 모이는 자리인데 우리는 출판 기념회 때마다 여기 올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의 이화 사회학 동창들의 힘과 저력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정말 이 동창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함께 해와서 우리 한가원을 지원하고 관심을 가져주신 그 든든한 동창님들 계셔서 너무 든든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지는 못했지만은 저희 이화 사회학 동창들은 1회 선배들부터 요즘은 영 동창들,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창 활동하고 있는 영 동창들과 또 사회학교 학과 학생들까지 계속 한가원의 활동에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해왔습니다. 이제 그야말로 한가원 40년은 사회에서의 몸통과 허리가 되는 그런 중년의 나이라 그럴까요? 그렇게 완숙해 가는 시점에 이르렀네요. 세월로는 꽃중년이지만은 열정으로는 여전히 청년인 젊고 에너지 넘치는 우리 박현선 원장님과 이사님들이 주축이 되어서 한가원이 이제 새 시대로 업그레이드된 수준으로 이끌어 가시고 계시니까 정말 든든하고 소망으로 가슴 설레입니다. 특별히 좋은 연구를 바탕으로 이렇게 의미 있는 저서를 출판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함께 기뻐합니다. 시간과 마음을 모아서 원고를 쓰시느라고 애쓰신 저자 선생님들 모두께, 그리고 편집을 위해서 애쓰신 부원장님과 또 이사님들과, 특별히 조윤주 사무국장님께도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화의 부총장으로서 학교의 많은 일에 구석구석 얼마나 바쁘신지 우리가 상상이 되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한가원에 많은 일을 이루어 오셨고, 또 성공적으로 여기까지 지켜오신 현 김정선 이사장님께 정말 축하와 감사를 드리고, 또 보좌하면서 모든 일을 맡아서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오신 박현선 원장님께 특별한 감사와 축하의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또 사실 미국에서 귀국하셔가지고 시간이 얼마 없으신데도 이렇게 또 오셔서 소개도 해주시고 또 감사 말씀도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승남 선생님께 다시 한번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내빈 소개 좀 늦게 오신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아까 그 코를 깨는 남자분들의 하나가 더 추가가 돼서 일단은 최인학 박사님이십니다. 예,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차장이고 상당히 지금 바쁜 와중에도 꼭 오라고 했는데 정말 왔네요. 그래서 똑같이 특임 전문위원으로 위촉을 하려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윤주 국장님 또 소개. 예. 지금 꼭 소개해드릴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올라왔는데요. 저희가 그 한가원 문화예술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월요 음악 모임하고 목요 영상 모임 이렇게 있었는데 회원분들께서 오늘 방문해 주셔서 소개해드리자 합니다. 장승옥 선생님. 네. 네, 그리고 홍기혁 선생님. 그리고 유연수 선생님 오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박민자 고문님께서 한가원과 이호전 선생님 소개인데요. 박민자 선생님이 저를 한가원에 오게 만드신 장본인이십니다. 근데 어찌어찌 하다가 저도 정말로 여기에 코를 깨어서 한데 박민자 선생님의 말씀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북치고 장구치고 돈 내고 일하고, 예, 그 부분인데요. 그런 생각을 갖게 해주신 분입니다. 박민자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 한가원 고문으로 있는 박민자입니다. 제가 우리 한가원하고 이우재 선생님 소개 전에 반가운 손님이 또 한 분 오셨어요. 우리 한가원에 많은 기여를 하셨던 이화여대 사회학과 동창 김현주 박사, 중앙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몇십 년 만에 만나가지고 반가워요. 저는 이 소개를 할 때 그냥 형식적으로 몇 년에 뭐 했고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 스토리텔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이호재 선생님부터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여기는 한가원 먼저 소개하라고 그랬는데 순서가 이호재 선생님부터 소개를 하고 그리고 한가원 소개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우리 이호재 선생님은 1924년 11월 14일에 진해에서 탄생을 하셨고요. 출생을 하셨고 2020년 10월 24일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간 한 달 모자라는 96세로 별세를 하셨습니다. 오래 사셨죠. 1945년에서 47년에 이화여대 영문학과에서 수학을 하셨고 수료를 하셨습니다. 졸업을 못 하시고, 왜냐하면 중도에 진해에 있는 미군 소속 사람들이 초대를 해서 선생님이
그때 이화여대에서 음악을 전공하고 있는 여동생하고 함께 미국으로 소위 유학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1947년에, 그러니까 6.25도 전이죠. 1947년 12월에 미군 수송 함정을 타고 유학을 가셨어요. 미국을 가셨어요. 어디를 거쳤느냐? 그때는 인천항에서 배를 타고 일본 오키나와를 거쳐서, 그리고는 1947년 12월 17일에 출발을 했는데 1948년 정월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부로 가가지고 알라바마 대학교에서 사회학 학사를 하셨고 콜롬비아 대학원에서 사회학 석사를 하셨습니다. 1958년에 서울여대를 창립했던 고한경 박사와 함께 이화여대 사회학과를 개설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마 고한경 박사가 일본에 있었는데 그때 김한란 박사님이 불러가지고 사회학과를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두 분이 의기투합해가지고 사회학과를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 이효재 선생님은 1962년, 고한경 박사는 1961년에 서울여대를 창립을 했고, 그 다음에 62년에 우리 이효재 쌤이 이제 서울여대로 같이 고한경 박사하고 합류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효재 선생님은 67년까지 서울여대에 계셨다가 68년, 제가 알기로는 68년 1학기까지 계셨다가 2학기부터 이화여대로 복귀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80년에는 해직 교수가 되셨었죠. 민주화 운동 때문에. 그래가지고 84년에 이제 복직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 한가원이라는 것들이 또 그 해에 생기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1990년에 이화여대에서 정년 퇴임을 하십니다. 선생님 활동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으시고 모든 분들이 다 아시는 거기 때문에 대충 여성과 관련된 것들만 제가 뽑았습니다. 여성 한국사회 연구회를 창립을 하셔서 초대 회장이 되셨었고, 그게 이제 우리 여성 한국사회 연구회고요. 그다음에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회, 한국정신문제대책협의회, 한국여성교육원, 통일원 고문 등등의 그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여성과 국가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셨던 우리 선생님의 일대기입니다. 우리 선생님의 연구 주제는 내가 그 첫 번째 작년에 출간됐던 우리 책에 2년 전에 출간됐던 책에서도 말을 했지만은 우리 선생님의 연구 주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성, 가족, 국가였습니다. 여성의 인간화, 가족과 사회의 민주화.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혼인과 가족의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속에서 여성의 인간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선생님의 철두철미한 철학이셨습니다. 그리고 가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유학하시고 귀국 후에 최초의 연구도 서울시의 가족 연구, 농촌 가족 연구, 이러한 책들이었습니다. 그런 연구를 책으로 발간을 하셨고요. 그 속에서, 가족 속에서 항상 중요한 주제는 여성의 지위였습니다. 그 당시에 여성의 지위가 얼마나 열등했는지 그것들을 이제 선생님이 파헤치면서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셨고요. 그래서 제 그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선생님한테 처음 연구 주제 뭐 이런 얘기를 학부 때 1965년에 대학교 4학년 때 들었는데, 그때 선생님이 절더러 파주 용주골에 그 기지촌이잖아요. 거기에 근데 그 기지촌 이 소위 미국 그 군인들을 상대로 하는 여성들을 연구를 하시겠대요. 그러면서 내가 대학교 4학년인데 같이 가자고, 혼자 가시기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일회분들은 아시지만 오가펀 선생님이 그래서 이제 우리를 또 보호를 바디가드로 해가지고 같이 갔던 기억이 났어요. 그만큼 선생님은 일찍이 한국 여성에 대한, 그것도 약자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그 여성에 대한 관심이 결국 이화여대에서 69년인가요? 여성자원개발연구소를
창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 생각으로는 여성 자원을 개발을 해가지고 사회에 기여하는 이런 일꾼들을 만들어내야 된다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거를 연구소를 창설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 계시지는 않지만 김주수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함께했고 선생님은 여성과 함께 사회 약자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미국에서 무슨 개원 교수, 방문 교수로 가시는데도요. 다른 분들은 뭐 하버드나 버클리나 뭐 이런 데로 가시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셨느냐면은요. 1974년에 저 미국 남부 테너시주에 있는 흑인 대학 피스크 유니버시티로 가서 1년 계셨었어요. 그때 제가 미국에 있을 때인데 우리 집에도 오셨었지만 어쨌든 그만큼 약자를 생각을 하셨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선생님은 그 흑인들이 어떻게 운동을 했을까 어떻게 그걸 극복했을까 이런 데에 이제 관심을 두고 실제로 피스크 유니버시티에 가셨었고요. 그다음에 선생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공동체적인 삶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기본 입장은 우리 한국 사회가 소위 민주화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인간화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공동체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하시는 얘기가 내 자손을 통한 혈통계승 같은 원시적 욕구 이런 것들을 넘어서야 된다. 선생님은 그건 원시적인 욕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 자식, 내 새끼, 내 뭐만 챙기는 거는 그건 원시적인 욕구라고 하셨고 그러면서 전체 사회를 위한 공동체적인 삶의 중요성 이거를 굉장히 강조를 하셨죠.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은 이스라엘 기부츠도 가서 방문을 하셔가지고 거의 반년 거의 넘게 생활을 하다 오셨고요. 또 나중에는 스페인에 있는 몬드라곤 협동촌도 방문을 하셨고 실제로 가서 보시면서 어떻게 공동체적인 삶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거 다시 말하면 나보다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사회를 추구를 하셨고 항상 그 공동체적인 삶의 모토가 그건지는 다 아시죠? 생산의 능력에 맞게 소비는 필요에 따라서 마치 가족에서 생산은 능력 있는 사람이 돈 벌어오면 능력 없어서 그냥 생명을 유지하더라도 필요에 따라서 소비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공동체적인 삶의 윤리인데 바로 그거를 선생님은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힘을 입어서 출발을 한 게 우리 한국가족문화원입니다. 한국가족문화원은 사실은 처음에는 1984년에 출발을 할 때는 여성 한국사회 연구회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때 이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고민들을 하다가 왜 이런 이름이 나왔냐. 여성이 한국 사회를 연구하는 모임. 그래가지고 여성 한국 보통 한국 여성 뭐 하고 하는데 여성을 먼저 앞에 놨어요. 여성이 한국 사회를 연구하는 모임으로 하자 해가지고 소위 여사연이라고 우리가 불렀죠. 그때 이제 이효재 선생님이 취임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이효재 선생님은 한국 사회를 연구를 하더라도 기존의 남성적 시각에서 연구를 하면 보이는 것이 다르다. 우리 여성들이 실제로 체험하는 것들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된다. 그 시각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1998년에 우리 여성 한국 사회를 사회 연구회를 여성 한국 사회 연구소로 개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효재 이사장님은 이효재 선생님으로 그 다음에 우리 공정자 선생님이 그래서 일대 소장이 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는 이제 장소를 막 옮겨 다녔었어요. 그 유명한 마포 소아과에서 소아과 2층에서 맞아 마포 김정희 소아과 2층을 빌려서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생각나시죠? 영국 빵집 2층으로 이사를 갔었고 그 다음에 마포 오피스텔 주인도 얼굴도 모르는데 마포 오피스텔에 들어가가지고 계약을 하고 가서 이거 우리 계약금 날리면 어떠나 해가지고 좀 주인을 찾아내는데 중앙정보원에서 이러는 내 친구를 이용해가지고 이런 사람 좀 찾아줘 해가지고 또 밝혀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득희 원장하고 저하고 둘이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는 김영복 선배님의 2층 건물, 4층 건물인가? 거기 또 방을 빌려서 우리가 또 거기서 연구를 했었고요.
그러다가 소위 우리 이효재 선생님 표현을 빌리면 자본주의의 핵심인 강남구로 이사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게 이제 청담동 오피스텔로 2005년에 이사를 했었죠. 그 사이에 2002년에 박민자 본인이 소장 취임을 했고 2003년에는 아주 중요한 소위 무브먼트가 있었는데요. 보건복지부 산하 사단법인 한국가족문화원으로 소위 사단법인 가족문화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 강득희 그때 그 원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했죠. 그래가지고 아무튼 했는데 지금은 여성가족부 산하죠. 우리 한국가족문화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때 장희순 선생님이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2007년에는 이제 본인이 이사장으로 강득희 선생님이 원장으로 하셨고, 그 다음에 2011년에 강득희 선생님이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셨고, 2014년에 전격적인 세대 교체가 일어납니다. 우리 한국가족문화원에. 그래가지고 김정선 원장, 박현선 부원장 이렇게 이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그래도 이 끈을 잇기는 이어야 되겠어 우리 장희순 선생님이 이사장으로 계시면서 이제 그런 변화를 저희들이 겪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7년에 조성남 선생님 이사장, 김정선 원장, 박연선 부원장으로 소위 그대로 이어졌고요. 그 다음에 2020년에 우리 김정선 이사장님이 취임을 하셨고, 박연선 원장이 이제 부원장에서 원장으로 취임을 하셨고, 그 다음에 2023년에 드디어 나는 이게 참 오래된 세월인 줄 알았어요. 마포 공덕동으로 다시 이제 우리가 회기를 했는데요. 그때 우리 모여서 했던데 조윤주 국장 보고 우리 연역 좀 이렇게 보내달라고 했더니 2023년에 마포 공덕동으로 사무실 이전해서 조 국장한테 전화했어요. 야, 1년 전이 아니야. 한 2, 3년 전 아니야? 그랬더니 1년 전이더라고요. 세월이 그렇게 이상하게 늙으면 그렇게 되나 봐요. 아무튼 저도 1944년생이거든요. 우리 이효재 선생님하고 20년 딱 차이예요. 그러는데 어떻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소위 김엘렌 부원장님을 우리가 이제 소위 맞이하게 됐고 취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가원의 활동 내역을 보면 내가 강득희 선생님한테 어제 전화해가지고 자기 와 안 와 그랬더니 온대요. 그래서 야 와서 맞장구 쳐야 돼 그랬는데 왜 맞장구를 쳐야 되냐면 초기에는 주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성 한국사회 연구회가 설립되기 그 이전에도 선생님 제자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 고려대학교 강만길 선생님이 있죠. 국사학자. 그 선생님 초대를 해가지고 우리 한국사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일본어 공부도 하고 한문 공부도 하고 한국 경제사 공부도 하고 그때는 이제 주로 공부 위주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성과 가족 연구에 대한 연구를 이제 적극적으로 시작을 해서 심포지움 하고 그 다음에 결과물로 책을 발간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교육도 시작을 했지요. 주로 우리 교육은 강득희 선생님이 맡았었는데 청소년 성교육, 청소년 직업체험, 그 다음에 다문화 가족 청년들에 대한 교육 아주 다양하게 했었지요. 그래서 주로 교육은 강득희 선생님이 담당을 하고 나는 이제 책 발간 이런 쪽에다가 많은 관심을 두고 시간을 쏟았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지금은 중단됐는데 뉴스레터를 쭉 만들었어요. 한가원이라고 하는 뉴스레터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우리 한가원 그 사회에 반드시 넣어줘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또 펀드레이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후원의 밤 해가지고 티켓 파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저희 바깥 사람은 아무튼 제가 자기네 동료 교수들한테 티켓 파는 게 너무 부끄럽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냥 나도 모르게 여기다 돈을 내버리고 가요. 그렇게 해서 낸 거예요. 너무 자기가 민망하더래요. 자기 동료 교수들한테 막 사라고 이러니까.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소위 한가원이 오늘날 여기까지 온 거라고 얘기할 수 있고, 아까 박현선 원장도 얘기를 했는데요. 하루는 청담동 오피스에서 이제 우리 뭐 회의도 하고 그러는데 김정선 원장이 그래요. 쭉 보더니 어머 몇 분이서 그렇게 열심히 다 하셨네요. 그래서 제가 가끔 하는 얘기가 북치고 장구치고 돈 내고 이랬다 그랬더니 김정선 원장 선생님 그걸로 수필 쓰세요. 수필 제목이에요.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의 정말 든든한 후원으로 여기까지 온 것으로 믿고 감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그 생생한 역사를 말씀해 주셨고 역사의 산증이시고요. 여기 박민자 선생님 외 일회 졸업생 모든 선배님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기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사실 여기다가 내지 않았지만 촬영 전에 딱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는데요. 박민자 선생님하고 장혜승 고모님하고 나오셔서 이호재 선생님께 이렇게 헌화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꽃다발을 이렇게 와서요. 그래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나오셔서 이호재 선생님을 위한 오늘부터는 선생님을 축제 속에서 그 기억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탄생 100주년 기념 및 그 기념책 증정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기념 촬영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남는 건 사진밖에 없는데요.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는 사진으로 파악이 되니까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가 사실은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흐르는데요. 제가 시간을 줄이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 소중한 말씀이셔서 그냥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엘렌 부원장이 나오셔서 기념집 소개를 할 겁니다. 저희가 항상 그 훗날을 도모해야 되는데 저의 훗날이고 저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부원장님 소개해 드립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한국가족문화원 부원장 김엘렌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딱 2분 분량의 그 멘트를 딱 준비를 했었는데요. 앞에서 그 중복되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지금 계속 지우다 보니까 제 할 말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오수경 이사님께서 저를 한 등치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셨는데 약간 충격을 받았는데요. 제가 조만간 제 멋있었던 모습으로 발전적으로 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박현선 원장님과의 관계를 조금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좀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경영학과 석사를 마치고 이제 한 1년 정도 쉬었다가 북한학과 박사를 들어왔습니다. 2001년입니다. 그때 저는 학생으로서 그리고 교수님은 이제 선생님으로서 또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이제 만남이 한 2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23년 동안 많은 뭐 일들이 있었고 또 저도 이제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고 또 졸업을 하고 잠깐 해외 나갔다가 2018년 8월에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18년 9월부터 이화여대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었고 이제 강의도 하고 뭐 이러면서 다시 한번 더 조금 더 친밀한 관계를 이제 지니게 되었는데요. 아마도 그 한국 그 가족문화원 부원장으로서 이제 그 영입을 그 하게 된,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아까 코 깬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하게 된 이유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제가 아이가 셋입니다. 셋이고 일과 또 그 학문적인 일을 병행하는 모습이 참 안쓰러워 보이기도 하고 또 제가 그 저희 그 시댁이 또 경상도 집안이라서 좀 매우 가부장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사회학과적인 어떤 그 이런 그 학문적인 토대에 부합되는 측면이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도 그 여기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그 오늘 멘트를 하는 것을 조금 다 지웠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간단하게 좀 책에 관해서 조금 소개를 하고 이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뒤에 가서는 그 저자분들에 관해서 그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구성에 관해서는 자세하게는 설명하지 않고 이제 구성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 특별히 2024년 올해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우리 그 이효재 선생님의 탄생 100주년 동시에 서거 4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01년에 일주기 추모집에는 함께를 향한 아름다운 삶을 출간을 했는데요. 올해는 이어서 국가소멸 위기 ESG 가족에서 답을 찾다를 이제 출간을 하게 됩니다. 이 자리는 아까 박현선 원장님께서 발간사에서 밝히셨듯이 이효재 선생님을 생각하며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일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가족 중심의 ESG 실현에 관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가족문화원에서 처음으로 조명하는 새로운 가족 문제의 접근의 필요성을 비롯해서 저출생 문제에 관한 가족 친화 ESG 접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가족 친화적 ESG 확산 방안을 제시하는 글들이 5편 실려 있습니다. 2부에서는 가족에게 묻고 가족이 답한다라는 그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먼저 가족사회학의 선구자이자 실천가이셨던 이효재 선생님의 가르침에서 현재 한국 사회와 가족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3편의 글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부에서는 이효재 선생님을 생각하며 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효재 선생님께 바치는 가족이라는 시와 함께 웰 에이징의 모델로서의 이효재 선생님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효재 선생님의 따님인 이희경님에게 듣는 엄마, 인간, 스승 이효재가 대담 형식으로 담겨 있습니다. 이상으로 그 구성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대신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영입한 이유는 딱 2가지입니다. 인간성과 실력. 그걸로 영입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박민주 이사님이 저자 소개를 할 텐데요. 사실 1편에 저희가 일주기 때 책은 제가 사실 몇 번을 읽으면서 다 편집과 수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박민주 이사님이 그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저희로서는 정말 실력 있는 그 후배 연구자이시고 일에 참 정말 잘하십니다. 일 실력도 좋고요. 그래서 박민주 이사님께서 직접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박민주라고 합니다. 원래 오늘 일찍 와서 인사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제가 11시부터 1시 45분까지 북한학과에 강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학생들하고 북한의 저출생과 가족 이야기를 하면서 마거릿 미드부터 이효재 선생님 이야기 그리고 또 알프레드 슈츠까지 해서 이제 생활세계 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그 가족에 대한 이제 그 연구들이 북한학계에서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제 수업에서 이렇게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생님들이 써주신 글이나 이렇게 이효재 선생님의 가족에 관한 그런 통찰들을 다시 접하면서도 굉장히 이제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마침 그런 시간이 있었어서 굉장히 뜻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 분씩 소개를 드릴 텐데 나오셔서 딱 2분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2분이 넘으시면 내려가시라고 하시진 않겠지만, 예, 2분을 지켜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나오기가 불편하신 저자께서는 그냥 앉아서 간단하게 인사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아까 소개해 주셨지만 1부는 저희가 조영남 이사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주신 용역 과제를 하면서 썼던 글 5편을 각각 챕터를 구성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1부의 1장은 박현선 원장님께서 써주셨는데요. 박현선 원장님께서는 한국의 저출생 문제와 새로운 접근법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으로 책의 서두를 열어주셨습니다. 네, 1부의 2장은 모순영 박사님께서 한국의 가족 친화 정책 현황에 대한 소고로 이렇게 글을 써주셨는데 아쉽게도 두 다리를 다 다치셨습니다. 그래서 거동이 불편하셔서 오늘은 참석하시지 못하셨고요. 1부의 3장은 우리 김엘렌 부원장님께서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해외 사례로 보는 가족 친화 정책과 시사점을 써주셨습니다. 김엘렌 부원장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에 4장은 제가 저출생에 관한 가족 친화 ESG적 접근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고요. 마지막 5장은 이미경 박사님께서 가족 친화적인 ESG 확산 방안 모색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써주셨습니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2부부터는 우리 저자이신 고모님들과 이사님들께서 앞으로 나와주셔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2부 1장은 우리 박민자 고모님께서 인성교육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라는 제목으로 1장을 써주셨습니다. 참 좀 쑥스럽고 죄송스러운 글이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도 그런데 그냥 생각했던 단상을 적었었습니다. 뭐든지 쓰라고 그래서 그러냐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쓰겠다 했는데요. 우리 이효재 선생님은 아까도 제가 소개를 했지만은 인간화, 민주화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다시 이효재 선생님의 그 철학을 제가 생각을 하면서 이 사회에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들이 뭔가 인성교육이 망가졌다, 아예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뉴스 보기가 끔찍하지 않아요? 살해, 폭행, 무슨 뭐 자기가 낳은 자식 죽이고 자기 부모들 죽이고 아무튼 돈만 된다 하면 뭐든지 다 하려고 하는 이런 이 인간 소위 비인간적인 이 스태를 보면서 그야말로 우리 이효재 선생님이 강조했던 인간화 교육이 이제 지금 원점으로 돌아가서 해야 되지 않는가. 근데 지금 가장 우리 큰 문제는 교육이 없어요. 망가졌어요. 가정교육도 없고 사회교육도 없고 그다음에 학교 교육도 없고 학교는 뭐 선생님들의 권리라는 게 다 망가져가지고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냥 의사 만들고 판사 만들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 출세주의 이런 것들, 성공이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한 뭐 정의도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사람 생명 알기를 뭐 하나의 그냥 물건 보듯이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그래서 이 글은 그냥 하나의 문제 제기이고요. 그러나 단상적으로 생각했던 우리 교육의 커리큘럼을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 교육에 지금 영어 수학만 잘 내가 국어 영어 수학 그랬더니 이제는 국어도 뺀대는데요. 영어 수학만 잘하면 되니까 음악 교육, 체육 교육 뭐 이런 거 다 그냥 형식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다 살리고 집단 생활하는 거 한번 소위 공동체적인 삶,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이 다시 부활해서 아니면 원점에서 정말 차곡차곡 해서 우리 교육학자들이 이런 커리큘럼을 만들어 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냐면
중학교 초학년 때부터 1학년 저학년 때부터 뭘 해야 되느냐 하면 과연 바람직한 인간의 삶이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를 토론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육, 인성교육을 원점에서부터 시작하자라는 그런 소위 카드를 가지고 글을 쓴 겁니다. 죄송합니다. 별것도 아닌데. 네, 다음으로는 2부 2장을 집필해 주신 강득희 고모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강득희 고모님께서는 선생님의 공동체 지향의 삶과 연구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써주셨습니다. 사실 선생님이 말년에 제주도에서 한 2년 9개월, 3년 채 못되게 사셨어요. 근데 그때 오시게 된 배경이 선생님의 그 노후를 제주도의 영성 공동체인 제가 이제 교육 공동체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주인이 아니라 주식회사로 하고 저는 이제 한 역할을 했는데 그 선생님이 학문이나 삶이 맹맥히 그 핵심을 이루는 것은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여성과 가족을 넘어서 국가를 넘어서 인류 공동체적인 그 맹맥한 그 화를 핵심을 갖고 계셨어요. 그걸 제가 이번에 쭉 선생님 삶을 보면서 공부하면서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만났던 분이 누구냐면 마가렛 미드예요. 마가렛 미드가 그 생전에 그 학자들, 기자들하고 이렇게 모임에서 워낙 유명한 인류학자니까 인류의 그 시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화석에서 이 인간의 대퇴골이 치유된 그 상태로 나온 그 화석 시대가 바로 인류의 시원이다, 문명의 시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다 아시다시피 그 동물들이나 인간도 마찬가지죠. 그 대퇴골이 이제 상하면은 이동을 못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치유됐다라는 거는 누군가가 돌봤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약자를 돌봤던 그러한 집단, 이것이 인류 공동체의 시원이고 그게 인간다운 삶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딱 느낀 거는 바로 이러한 전체 인류의 공동체, 이것을 이분이 꿈꿔오셨구나. 그랬기 때문에 당신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거를 맹맥히 실천하신 게 그 선생님이 싱글로 사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이 정신대 이때 결혼 약혼하지 않은 고연령대 사람들은 전부 위안부로 갈 수 있는 여지들이 있었던 시대에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효재 선생님하고 같이 민주화운동, 통일운동, 여성운동, 가족법 개정 뭐 이런 걸 하셨던 분들은 대부분이 싱글이세요. 네, 그 윤정욱 선생님, 이우정 선생님, 박승경 선생님 하나같이 싱글이신 거예요. 당신들이 결단을 내리신 거죠. 결혼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 그런 측면에서 선생님의 삶이 그런 지향을 하셨는데 마지막에 그 제주에서 사시지 못하고 이제 육지로 다시 오셨지만 그 제주에서 사시면서 실천하셨던 것이 박순경 선생님이 이 천부경하고 구약성경을 그것을 수렴하는 그런 책도 내시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많은 교류를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이 영성에 관한 그러한 것이 이제 눈뜨시게 되시면서 끊임없이
천부경을 아침마다 외시면서 마지막까지 그러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희경 씨 얘기가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기 전날 매일처럼 선생님이 이제 편하게 주무시라고 베개를 이렇게 다시 옮겨서 이렇게 하려고 보는데 선생님 머리가 너무 가벼우시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간호사한테 와서 좀 봐달라고 그랬더니 자기도 그런 경험 처음이라고. 그런데 이제 몸은 그대로 숨을 쉬시고 하셨지만 이 영이 하늘로 승천하셨던 거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 의료계도 그렇고 또 우리 희영 씨가 강하게 이렇게 느꼈어요. 선생님은 이렇게 영이 먼저 가셨다.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가벼워지셨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평소의 삶처럼 그렇게 많은 이들을 위해서 악한 자를 위해서 당신의 혼신을 다해서 이렇게 기여하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가시기를 이렇게 하늘로 승천하셨구나 하는 그러한 아무튼 고마움, 감사함 이런 것들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런 관련된 얘기를 제가 썼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부 3장은 신용숙 감사님께서 집필해 주셨습니다. 신용숙 감사님께서는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안살림과 활동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써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영숙입니다. 제가 인사만 하고 말아도 될 것을 굳이 여기 나온 이유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전부 사회학을 전공하셨는데 저만 역사라서 그거하고 그럼 이효재 선생님 또 한가원 어떻게 연결됐나 그걸 잠깐이라도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84년 그 여사연이라고 부른 그 연구소 때부터 아마 제가 박민자 선생님도 거기서 만났지만 저 스스로 이효재 선생님을 어떻게든 알아서 그 연구소에 합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효재 선생님 덕분에 한국의 가부장제, 그러니까 고대사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가부장제에 제가 눈을 떴고요. 그건 다시 말하면 여성학, 남녀 평등을 연구하는 여성학이라는 게 1975년에 이화여대에 개설이 됐었어요. 강좌로. 그것도 순전히 이효재 선생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역사학을 하면서 그쪽에 눈을 뜨고 지금까지 이효재 선생님 영향으로 독립운동 여성 생활 이런 것도 하게 됐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여기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 마지막 장을 집필해 주신 박민정 이사님 인사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그 오수경 이사님께서 써주신 글 중에 제가 와닿는 글이 있어서 한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스승을 만났기에 억눌리지 않는 자유로운 인생을 살게 된 축복은 너무도 큰 축복이다. 이런 문장을 써주셨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3부는 이효재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쓴 글들입니다. 3부의 1장은 공정자 우리 고모님께서 굉장히 멋진 시로 집필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쓴 가족 시는 나중에 보시고 이효재 선생님과 얽힌 몇 가지 일화를 일종의 자랑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화대학 사회학과가 1958년에 아까 다 말씀하셨지만 고한경 박사님이 학과장으로 계시면서 이효재 선생님을 그때 미국으로 모셔오고 그래서 창설됐는데 제가 1958년에 첫 신입생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1962년에 제가 졸업을 했는데 그때 이효재 선생님이 그때 서울여대로 가시고 62년에
노창석 교수라고 사회학과 교수님이 한국생활과학연구원 뭐 그 당시에는 아니 지금은 뭐 생활과학 이런 얘기 흔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황당스러운 연구소 이름입니다. 한국생활과학연구소. 그러면서 저보고 와서 좀 조교로 일해달라고 해서 1962년부터 제가 이제 조교로 일을 하면서 사회학과 근처에서 빙빙 돌면서 그러다가 이제 공부하는 방향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효재 선생님하고 얽힌 얘기를 한다면은 1968년에 서울여대에서 예화대학으로 오시면서 제가 길거리에서 우연히 뵀습니다. 그랬더니 요새 뭐해? 그래서 네, 이제 근데 제가 근황을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나한테 와서 날 좀 도와줄래? 그래서 제가 68년에 예화대학을 갔습니다. 선생님 조교로. 그때 이효재 선생님이 여성자원개발연구소를 추진했습니다. 그때 제가 첫 번째 연구원이 됐습니다.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화대학으로부터.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화대학에 계시면서 1980년에 70년에 미국 동서문화 센터 장학금을 이효재 선생님이 저를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1970년에. 그래서 제가 미국에 1970년부터 2년간 가서 석사학위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1974년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 아까 박민자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그때 미국에 갔다가 1974년에 아마 1월 때쯤 오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제 결혼식에 오셔가지고 미니스커트를 입고 결혼식에 오셨습니다. 그 사진을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주 빨간 립스틱 바르시고. 네. 그리고 그거는 1974년 제가 12월에 결혼하는데 그때 오셨어요. 미니스커트를 입으시고. 감사합니다. 네. 네, 잊어버리기 전에 사진을 받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3부 2장을 집필해 주신 조성남 고문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웰 에이징 모델로서의 이효재 선생님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집필해 주셨습니다. 선생님을 추모하는 자리인 것 같아서 오늘은 두루마기를 입는 마음으로 제가 코트를 걸쳤습니다. 아까와는 선생님께 드리는 글이라고 생각하고 선생님께 바치는 글을 썼습니다. 이분을 지키기 위해서 글로 썼지만 혹시 조금 늦어져도 용서 바랍니다. 24년생 이효재. 이것은 선생님이 타계하신 2020년의 한 해 전인 2019년 11월 13일 특별 기획인물전이라는 제목에서 이효재 선생님을 다룬 그런 기획전의 제목입니다. 24년생 이효재가 온다,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거기서 그 기획전에서는 5가지 선생님의 여러 가지 업적을 5가지 캐테고리로 나누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96세까지 사셨던 우리 여성 지도자로서의 이효재 선생님의 삶에 대해서 수많은 수식어와 업적이 회자되었지만 선생님의 노년기 삶에 대한 언급한 연구나 후학이나 후배들의 증언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글에서 이효재 선생님의 노년기 삶에 대해서 좀 조명해 보면서 웰 에이징 모델로서의 선생님을 한번 기억해 보고자 글을 썼습니다. 다음 사진으로 한번 보여주시면 이 사진도 기억하시지만 선생님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장수시대, 백세 장수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장수시대가 도래하면서 우선적으로 중요한 이슈는 개개인이 자신의 건강과 삶의 질에 생애 최종 순간까지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염원하는 바는 아픈 상태의 심신으로
자신과 주변을 괴롭히지 않고 당당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존엄성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살아야 가능한 것일 것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내 스스로 선택해 책임지는 삶과 독립정신이 필요하게 됩니다. 나이 들어도 젊은 사람들과 비교해 손색 없는 삶을 사는 모습은 생명의 엄숙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105세의 철학자인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는 최근에 낸 그의 책에서 100년의 지혜라는 책에서 아름다운 늙음을 위해서는 욕심, 다시 말하면 소유욕을 버려야 한다고 쓰면서 소유했던 것을 주고 가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이효재 선생님이 떠나셨을 때에도 언론 등의 모든 추모하는 글 속에서는 소유하신 모든 것을 주고 가실 뿐만 아니라 선생님의 존재 자체가 모두 사회를 위해서, 후학들을 위해서 내놓으셨음을 상기하면서 선생님의 삶과 인생도 또한 모든 것을 주고 가신 아름다운 나이듦, 즉 웰에이징을 보이신 어른이셨음을 보게 됩니다. 생명을 온전하게 지키며 오래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삶의 전 과정을 거룩한 일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이효재 선생님께서는 나이 들어가시면서도 모든 자신의 시간과 주위의 변화와 상황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으로 참여하고 계셨음을 보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주위의 일과 상황에 관심이 적어진다고 하고 마음을 쏟지 않으면 결국 멀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관심은 제자들과 제자들의 가족과 어린 손자녀에게까지 이어지면서 노환으로 병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의 가족의 얘기, 후배들의 일과 환경에 대해서 끊임없는 관심과 질문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진해 선생님 방문했을 때도 자녀들이 몇 세가 됐는데 그 아기 이름은 뭐냐 부르시면서 그렇게 질문하셨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정말 선생님께서는 나이가 들어가시면서도 순수함을 잃지 않으시고 좋은 방향으로 점점 진보해 가신 분이시라고 생각됩니다. 진정한 웰에이징의 삶을 살아오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이 약자가 서로 위로하고 북돋으며 사는 사회를 꿈꾸었던 우리 선생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선생님 같으신 큰 어른과 동시대를 함께 살아왔다는 것은 큰 행운이었음을 새삼 깊이 깨닫게 됩니다. 1954년 조성남 30년 저 자신이 점점 나이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며 선생님과 한 세대 차이인 54년 조성남 어떻게 당당하게 늙어갈까? confident aging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아름답게 늙어갈까? beautiful aging 그리고 어떻게 거룩하게 늙어갈까? holy aging 이렇게 주어진 삶을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히 살면서 천국 문을 향해 가기 기도하면서 이번에 선생님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고 자신의 나이 들어가게 됨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주신 원장님과 또 이 글을 쓰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가원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에는 막 안 하겠다고 때를 썼는데 쓰고 나서 오늘 이 자리에 서니까 정말 뜻있는 글을 썼다고 생각하고 감개무량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3부 3장에는 이효재 선생님의 따님이신 이희경 선생님의 인터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마산에 계셔서 거리가 너무 멀어서 못 오셨는데요. 시간 내셔서 한번 꼭 읽어보시면 이효재 선생님의 일생에 대해서 저희가 몰랐던 부분도 알 수 있게 되고
또 다시 이효재 선생님을 생각하게 되는 좋은 인터뷰 대담 글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저희 저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주 이사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고생 많으셨고요. 또 우리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여기 표지 작가 소개만 남았는데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가 출판사에다가 표지 작가 이렇게 그림과 작가 소개를 넣어달라고 분명히 보냈고 전달이 됐는데 어떤 이유인지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책을 가져가신 분들은 어쩔 수는 없는데 스티커를 활용해서 저희가 나중에 이제 나가는 책에는 스티커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스티커를 나중에 원하시면 또 스티커 따로 보내드리고 할 테니까요. 저 여사님께 너무나 죄송합니다. 저희가 신경을 썼는데도 이런 불찰이 생겼습니다. 그건 정말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실수를 만회하도록 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윤주 국장님이 나와서 우리 전전신 여사님의 그런 여사님 소개와 작품 소개도 겸해 주실 텐데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40주년인데 그 중에 절반을 조윤주 국장이 한가원을 정말 지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안 한다고 해서 꼭 해야 된다고 나와서 이야기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또 개인적으로는 저의 사약과 그러니까 동문입니다. 같이 동창이고 친구인데요. 저 친구도 우리가 있는 한은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른바 물귀신 작전으로 계속 잡고 있는 친구이기도 합니다. 저한테는 정말 든든한 친구인데요. 조윤주 국장님 나와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가원 사무국장 조윤주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좀 대신 하라 했는데 제가 또 불러내는군요. 네, 지금 저희 책 표지 굉장히 멋지죠. 네, 네네. 선생님께 이제 저희가 선생님 작품 중에 가족과 관련된 우리 표지로서 좋은 것을 이제 몇 개 부탁을 드렸더니 몇 개를 보내오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의논 끝에 저 그림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귀한 작품에 대해서 네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이 지금 소개하시는 양력 보시다시피 너무 훌륭하시고요. 또 아시다시피 이효재 교수님의 제자이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이렇게 기사를 해주셨는데 다시 또 감사드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네 직접 이 미나 작가인 전정식 선생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요렇게 지금 선생님 감사의 뜻으로 저희가 조촐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박 원장님 왔을 때 내가 거절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유명하지도 않고 그냥 즐겨 그리느라고 그린 건데 타이틀이 좋았어요. 가족이라는. 그리고 동물도 사랑을 하잖아요. 5마리를 그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 게 감사하고요. 또 이런 좋은 뜻을 가진 그림이 여러분한테 또 나올 수 있다는 걸 감사드리고 제가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께 드린 거죠. 공정자님도 많은 나한테 조언을 했어요. 제발 좀 하나 내달라고. 근데 이게 가족이라는 타이틀이 좋아서 그림 중에서 제가 호랑이 그림을 2장을 그렸어요. 모두 한 마리씩을 그리는데 그거보다는 여러 마리 있는 걸 그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두 장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꽃다발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의 자랑스러운 선배님이시고 또 선생님이십니다. 전정신 여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평이 책 표지가 엣지 있고 상당히 분위기 있으면서 세련되고 좋다라는 칭찬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나 작품을, 의미 있는 미나 작품을 한 건 저희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 장희순 고모님께서 저희한테 꼭 한 말씀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자리를 마련드리겠습니다. 네. 한가원 40주년이 도래하니까 저는 사실 오늘은 마음으로는 기쁘기도 하고 눈물이 나요. 40년 전에 제가 47살 때 선생님께서 60이었어요. 해갑되는 해였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사약과 동창회장직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한갑을 맞이하면 그때에는 논문집을 마련해서 증정하는 것이 통례였어요. 근데 이호재 선생님은 학교를 떠나가 계시기 때문에 본의 아니죠. 논문집을 마련해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선생님이 연구할 수 있는 연구소를 마련해 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연구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기금 모금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기금 모금은 쉽지가 않았어요. 선생님은 나라에서 어떻게든지 찾아내려 하는 그런 사항이었고 연구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금 모금도 제가 사실은 맨투맨을 했습니다. 그때 함께 애쓰고 도와주고 수고했던 저기 김영복 부회장님, 제가 회장을 하고 김영복 씨가 부회장을 했습니다. 정말 숨은 공로자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한가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왜 마지막에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40주년을 맞았기 때문에 한가원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 전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잠깐 시간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연구소를 만든 것이 아현동의 소아과, 김정희 소아과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때 오픈하던 날은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잠깐 나오셨고 그 다음에는 제자들이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역사를 다 박민자 고모께서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감사한 거는 40년 전 일이 주마등같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사실은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30주년 기념식 할 때 40주년 기념식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을 사실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한가원의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그동안 꾸준히 연구하고 발표하고 협력해서 40주년을 맞이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욕심을 부린다면 10년 후에 50주년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가 제가 97살이 됩니다. 이 자리를 비해서 저는 김정선 이사장님, 박현선 원장님, 그리고 임원 되시는 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제가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조윤주 국장님 좀 일어나세요. 네, 일어나세요. 정말 박수 주세요. 이 조윤주 국장은 솔직한 얘기 몇십 년 동안에 봉사했어요. 후진 일 뭐 하는 거 없이 손수 참여하고 손수 다 일하고 그래도 뒷말 하나 없었어. 정말 고마운 사람이에요. 지금 원장님하고 동기예요, 사약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친구는 원장인데 본인은 사무국장이야. 그걸로 1, 2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비해서 정말
우리 한가원이 계속 유지될 수 있었던 거는 사무국장 같은 회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 날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 시간이 많이 흘러서 사실은 짧게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 잘 안 우는데 오늘 말씀드리니까 저도 울컥하는데요. 정말로 50주년 행사에 여기 계신 분들 다 건강히 그냥 살아계신 게 아니라 건강히 살아계셔서 다 50주년에 모두 오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출판 기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가족 모두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